코너스톤 어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아주 그 앉아 계시는 모습도 정말 그 유치원의 그런 느낌으로, 네, 아주 순수하고 맑은 느낌으로 지금 딱 5곳이 앉아 계시는데, 하은 유치원의 원장님, 그리고 분당 샛별 유치원의 원장님으로, 네,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주 MBC에서 자녀 교육으로 또 강연을 많이 하셨고, 많은 또 잡지에서도 이제 출연하셨는데, 저서로는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엄마 교육이라는 책을 이제 2권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마음교육 피카소예요. 네, 이 피카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가에 대한 그 이름도 있지만 이 피카소의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이분이 보내주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피카소의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들으시면 마음에 아주 확 와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님 하진옥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마음교육 피카소입니다. 왜 마음교육 피카소인지는 이제 제가 강의 중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네, 저는 유치원 원장입니다. 네,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와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유치원 원장이고, 그리고 저는 교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고,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랑 철학을 함께하는 유치원에 가서 교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3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2권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마음 교육은, 저는 유치원을 이제 교사를 하고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보시면은 유치원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유치원 아이들하고도 생활하지만요, 어떤 아동기 어린이들이나 그다음 청소년보다 특히 더 유치원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이제 상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뭘까? 어른들에게도 뭘까? 뭐가 행복할까? 제가 첫 번째 책 제목이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이거든요. 그럼 어른들은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 교육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 마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 유치원에서도 어머님들, 이제 아빠들께서도 오셔서 코칭, 부모 교육을 받으시지만, 그때도 아이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도 교육하지만, 자, 우리 자신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 자신이 행복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교육으로 목표를 7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 독립심, 집중력, 자율성, 그다음에 자존중, 사회성, 창의성, 이렇게 7가지를 정했고요. 이제 이 7가지의 영어 첫 자를 따서 피카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진옥의 마음 교육 피카소가 된 겁니다. 네, 오늘도 이 피카소를 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러면 성인들은 또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면서 행복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능력인데,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네, 저 오늘 여기 오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주차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유료 주차라도 있을래나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그럼 뭐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가서 거기 이렇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쨌든 해결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먼저 찾아보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미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중요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아는 저희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진호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5살인데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나 쉬마려워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죠. 교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밖에 가서 이렇게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 진호기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옷에 오줌을 누거나 아니면은 엉덩이에 똥을 묻거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문 밖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교실하고 거리가 멀어서 진호기가 선생님을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할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유아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성인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돈을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면서 또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돈을 놓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 해결을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을 우리가 성인이지만 한 번씩 점검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제 육체는 분명히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은 유아기라면 좀 심했나요? 이제 아주 낮은 사고를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게 뭔가 성인다운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심입니다. 이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그 유아기는요 노년기까지 갑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유아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교육받은 그 힘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독립을 시키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도 노인기가 됐을 때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독립심을 길러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이가 이제 쇼핑을 갔을 때 엄마랑 같이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 카트를 이용하고 아이는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담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이제 다 엄마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뭘 많이 담아왔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뭔가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한번 선택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독립으로 가는 길이죠. 어릴 때부터요 선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아이에게 양말을 한 켤레 사주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엄마가 양말을 한 켤레 사주려고 그래. 같이 갈까? 그럼 같이 가서 자 여기 있는 양말 중에서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발에 맞는 사이즈야. 그러니까 네가 신고 싶은 것을 선택해 볼래?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이거 신어. 아, 엄마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아니야. 그거는 남자 색깔이잖아. 남자 색깔. 여자 색깔을 신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대신 골라주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려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지면서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많은 갈래길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 항상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큰 성인들도 뭔가를 결정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게 내 문제인지 네 문제인지 상대방의 문제인지를 보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릴 때부터 경험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제 뭔가를 할 때, 이거는 내 문제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되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겠어. 이러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독립의 힘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기가 돼도 노년이 돼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독립심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요, 즐거움이 없으면은 집중이 힘들어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항상 흥미롭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TV나 이런 데 볼 때 유아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개그맨들께서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서 하루 일일 교사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아이들 통솔이 안 돼서 주의 집중을 못 시키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네. 아이들은요, 흥미롭지 않으면 집중을 안 해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아이들 앞에 설 때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어른들하고 마주하면 쉽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항상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교실에서 이제 이렇게 교사를 할 때요. 여러분 바로 앉으세요. 선생님 보세요. 저기 친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을 봐야지 동화를 들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 잘 안 해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아이들이 뭐야 우리 선생님 화났어? 이러면 조용해지죠. 유아들은요,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떠들어요.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 아이들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들을 지적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구일까 누구일까 선생님을 보는 친구는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흥미로워하죠. 그러니까 이 테크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데 아이들은요 흥미로워야 되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성인인데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이게 소통하는 데 있어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도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잘 듣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이 집중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아 그렇게 생각해서 잘 생각했네. 그랬구나. 저런.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가 된 게 아니라 이거 해? 빨리 옷 입어? 빨리 나가야지. 그건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또 안 한 거야? 언제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요.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 유아기 때는 짧은 기간에 그냥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쉬워요. 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은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아들은 쉬워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렵죠. 나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자, 집중을 했을 때 아름다움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은 참 중요한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집중하는 훈련으로 이렇게 내가 나하고 함께 내가 나와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내가 나를 또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일단은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보면 훨씬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훈련이 되겠죠. 네, 그런 집중력.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내가 행동하는 힘.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내가 그걸 행동하는 거. 내가 이걸 선택해놓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미루지 말고 딱 행동하는 거, 자율적으로 이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네,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의상 컬러가 다 다르죠. 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역할은 누가 선택하느냐면 아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볼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한 거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선택한 아이들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초록색이 4명이 필요한데 지금 5명이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은 정말 해결을 잘해요. 어른들은 이러죠. 너 늦게 손 들었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초록색 다 결정됐으니까 안 되고 너는 늦게 이 손을 들고 초록색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고 너는 파란색에. 우린 보통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네. 아이들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자라요. 아주 민주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도요. 배려하면서 양보한 친구한테는 격려도 잘해줘요. 너 그렇게 하기 힘든데 네가 그렇게 양보를 해서 진짜 멋지다. 이런 격려를 참 잘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잠재 능력, 이제 저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잠재 능력은 어른을 능가할 만큼 많은 에너지와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믿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유치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네, 원장 선생님이에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예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볼일 본다 이렇게요. 네네. 응가한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한테는 항상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원장 선생님요. 똥 누러 왔는데, 대변 보러 왔는데요. 대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러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그냥 나와요. 나오라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그냥 나와요. 옷 입고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가면은 더 나가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나 지난번에도 그래 봤는데 나 그때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원장 선생님 지금 나와서요 물을 많이 먹으세요. 처방이죠, 처방. 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성우야 이렇게 원장 선생님한테 방법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네 이러면서 손을 막 씻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그 아이를 화장실에 또 만났어요. 저는 손 씻으러 들어가는데 아이도 왔어요. 아이는 이러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그거 해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살짝 깜빡 잊었죠.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똥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랬죠.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우가 알려준 대로 물도 많이 마시고요. 채소도 많이 먹었더니 역시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봐요. 내 말이 맞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정말요. 과소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른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정말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대들고 뭐 말 안 듣고 대들고 그다음에 뭐 욕설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이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면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신비스러울 정도로 흡수해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물을 흡수를 해요. 학기 초에는 저를 보면 이래요.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해요. 신입생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아줌마 누구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줌마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교실에 이제 저는 딸기를 이렇게 통에 담아서 큰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견례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교실마다 가서 아줌마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은 하진옥 원장 선생님이에요. 다음부터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하진옥 원장 선생님 해도 되고요. 원장 선생님 해도 되고요. 선생님 해도 돼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날 오후부터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잘 안 돼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우리 동네 그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대단한 이 잠재 능력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행복하시겠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떼약볕에서 뜨겁다는 생각 안 드시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유치원을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요. 많은 학부모님들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고학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은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뭘까
참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신 분들은 삶이 행복하구나. 마음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마음에 힘이 없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남발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도 유치원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면에 힘이 가득 차신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놓고 졸업하시는 분들을 경험할 때 중요한 거는 마음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어른이라고 해서 다 자존감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존감은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저분이 자존감이 낮구나 이런 건 대충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좀 삐뚤게 보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리고 쉽게 포기해요. 나까진 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그 이루겠어? 에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그걸 휘두르는 거죠. 누구에게? 약자에게. 강자에게는 약하죠. 약자에게는 강하죠.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유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태양을 본 지 이제 한 3년, 5년밖에 안 된 유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양육받은 아이일까요? 핀잔받거나 비교당하거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어떤 실수를 하면서도 격려받고 실패를 하면서도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도전하고 그다음에 뭔가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아이들은 보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그냥 한쪽에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려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하죠. 네, 도전을 안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죠.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참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키워가느냐 하면 성취감.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감을 갖는 거죠. 저는 주차를 잘 못 시킵니다. 네. 주차를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삐뚤게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어느 날 그걸 이제 한 2번 만에 잘 반듯하게 시켰다 이러면 굉장한 성취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성취감을 갖는 게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 피부가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스킨십을 포옹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포옹을 해주시면서 눈 맞춤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시는 거. 저는 칭찬보다 격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유치원에서도요 아이들이 그 실례를 합니다. 소변 실례를 합니다. 옷에다가 오줌을 누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유형이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우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절대 싸지 않았다고 다리를 꼬면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네, 지금 이 오줌이 흘러내리는데도 안 쌌다고 막 이렇게. 네,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피해 다니는 아이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유형이에요.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유치원 다닐 때 20번 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당당해집니다. 아,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 20번 쌌다고? 나는 뭐 오늘이 처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은 20번 쌌다고? 아이, 난 이제 5번밖에 안 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옷을 집에 이제 가지고 가면 가기 전에 저희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을 받은 아이들은 또 내일이 되면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즐거운 거죠. 정말 세상은 정말 살맛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일로 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핀잔을 받았다든지 너 지금 7살인데도 오줌을 누구 오는 거야? 옷에다가 쌌어? 저기 옆집에 5살도 오줌 안 싸는데 6살, 7살에 오줌을 싸.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기가 죽죠. 그래서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는요 독약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릴 때 비교 당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분노가 막 생기시죠? 그죠? 분노가 생기시죠? 별일 아닌 거에도 분노가 생기죠? 이렇게 성장해 가면 성인이 됐을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 양육이에요. TV 뉴스에서 뭔가 이렇게 뭐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럴 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양육이 어땠을까? 어릴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 영향인 거죠. 그런데 나 그래 좋아. 어릴 때 그런 교육 받았어. 어쩌라고. 내가 어릴 때 그런 교육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조절이 안 돼. 어쩌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나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훈련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뭔가를 행동을 해서 성공감을 느끼는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나를 칭찬하는 거. 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오늘 참는 거 잘했어. 아니면 한마디 하는 것도 잘했어. 네가 꼭 한마디 했어야 됐었어. 정말 잘했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지? 내일은 더 잘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한다든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을 던져도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절친을 두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자존감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키워가시는 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성인이라고 난 아니야. 난 지금 60이고 난 지금 70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거 좋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성숙되어 가지고 성장해서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나는 날마다 성장했어. 정말 좋은 세상이었어. 안녕 이 세상 이러고 떠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모님들께도 정말 제안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강사님이시라면서요. 강사님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네, 약간 부담은 되지만 네,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일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누구죠? 네. 눈물겹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잖아요. 그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해주는 게 제일 제가 해보니까 효과적이었냐 하면 거울 앞에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면서 칭찬해 주는. 오늘 잘했어. 그거 하기 힘들었는데 네가 잘 이겨냈어. 오늘은 그게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지? 내일 그걸 보완을 하면 잘할 거야.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해야지.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게 계속 쌓아가지면 어느 날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어느 날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어느 날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붙여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제가 혼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메시지를 이제 적어서 한쪽에 이제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고 간단한 메모를 쓰고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죠. 나의 칭찬을. 진호가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네가 당황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걸 잘 여유롭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아자 이렇게 녹음해가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이거 들으면 아마 눈물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 가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가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음악회를 갔는데요. 우리도 이제 음악회 공연을 하고 나면 20분, 3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와인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에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한 잔씩 가지고 가서 들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 공연에 대한 대화도 하는지 뭔지 저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자존감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을 하고 또 이렇게 한 잔의 와인을 들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해지고 이런 것도 저는 자존감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추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나의 날을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데이 해가지고 나의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날인 거죠. 네. 내 날. 그래서 이 날은 그냥 내가 공연을 가고 싶다? 네, 가는 거죠. 전시회를 가고 싶다? 가는 거죠.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다? 가는 거죠. 네. 어디에 혼자 가서 앉아 있고 싶다? 조용한 곳에? 그럼 뭐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에게 아주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나에게? 그러면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면서 칭찬도 해주면서 그날은 나를 위한 날을 정해서 해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싶은 날은 또 이제 내가 이번 달에는 23일 날 나의 날을 정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진다. 그런 날은 좀 나의 날을 당겨서 막 이제 힘들 때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비까지 내려주면 더 팍 쏟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의 날을 하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나의 날을 하시는 거는 내가 우리가 사실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 일이 왜 생겼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왜 이게 생겼지? 나에게 내가 뭘 준비를 안 해서 이 일이 생겼지? 왜 이랬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유치원에서
침묵 시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유아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있다가 여러분 눈 뜨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말도 안 했어요. 눈도 감았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이런 것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침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침묵하는 동안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뭐 놀이터에서 고함 소리요, 친구 이름 부르는 소리요, 아니면은 뭐 물 내려가는 소리요, 이런 게 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 소리가 들렸군요. 선생님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 이 다음에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침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침묵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나이로 5세, 만 3세 아이들도 침묵을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인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성이죠. 사회성은 사회 적응하는 능력, 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게 이제 사회성이라면, 우리는 사회성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 사회성은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주로 친구 관계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회에 적응하는 거, 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사회성이죠.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 거, 내가 어디에 줄을 서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차례를 기다리는 거, 다 사회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내가 보여주면서 하는 거죠. 유아는 철저하게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유아는 말로 가르치는 시기가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유아는 어떻게 해요? 보는 걸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예요. 저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는데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양치질 하는 거예요. 한 손은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가.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 어머니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양치질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항상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치원에서 걷는 것도 저희가 천천히 바르게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걸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러면, 그러면 자, 하진옥 올라가 보세요. 한 사람씩 천천히. 고혜성 올라가세요. 이렇게 천천히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행동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화장실 사용도요.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서 그다음에 변기 뚜껑을 여는 거, 그다음에 변기에 앉는 거, 그다음에 옷은 벗지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거, 휴지를 사용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한 명씩 소변 마려운 아이, 뭐 대변 마려운 아이들은 들어가서 해보게 합니다.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돼요. 유아는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말로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중고등학생도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여주는 교육을 잘 안 하죠. 그럼 아이들 생각대로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왜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른들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그게 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게 수영장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를 잡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막 무조건 뛰어가거나 이러면은 미끄러지겠죠. 수영장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뛰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친구를 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에 미꾸라지를 잡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차례를 지켜서 갖다 드린다는 거, 이런 사회성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고요. 미꾸라지를 잡을 때 혼자 잡기 힘든 어린이들은 같이 마주 이렇게 보면서 잡으면은 훨씬 쉽더라고요. 아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 나 혼자 미꾸라지를 잡으니까요, 미꾸라지가 금방 도망을 가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잡으니까요, 너무 쉬워요. 이건 아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협동을 배우는 거죠. 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거구나. 그래서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너도 꼭 필요하고 나도 꼭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도 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는 것도 이제 사회성이죠. 그다음에 예, 여기는 여기 면사포 쓴 아가씨 보이시나요? 네. 헝가리의 결혼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이 면사포 쓴 아가씨가 내일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댕기풀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이제 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다 이런 복장으로 이제 나와가지고요. 그 공원 옆에 도로에서 그 결혼할 친구를 막 이렇게 그 엎드리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결혼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문화를 공유하면서 또 사회성을 이제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럼 보면서 아, 참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창의성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유용한 것을,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렇게 만들어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려면, 오리진이 되려면, 만들어내려면 내가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르게 생각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러면 뭐가 나올까? 어떻게 될까?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을 던져서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러면 또 아이들이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보기. 언제나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제공하고 그대로 해야 되고, 어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에서도요,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7살 정도가 되면 자기 표현을 잘하는데요. 만 3세, 5세 때는 말을 잘 못해요. 학기 초에는 특히.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우는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너 왜 울어? 말해봐. 말을 안 하면 선생님이 모르잖아. 말을 해야지. 말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구나. 공감을 해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알려줄래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너 말해봐. 말 안 해? 말 안 하면 내일 소풍도 못 가. 말 안 하면 뭐 말도 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저기 가봐. 너 7살이지. 그럼 저기 가봐.
5살 동생 반에 갈래 너?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른들을 보고 치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진짜 참 인격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러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알려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말은. 그러면 다른 아이 보고 혜성아 진옥이가 얘기하는 걸 선생님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혜성이가 좀 알아가지고 올래요. 이러면요.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별로 주고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서요. 오늘요 밥 못 먹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딱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세계는요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틀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던져주시는 게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디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는 식당을 이렇게 아트를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단지 밥을 먹는 공간만이 아니라 전시품을 감상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창의적이죠. 네, 이건 어떠세요? 네,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쇠로 그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 저렇게 해놓은 건데도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독창적이죠. 네, 이걸 왜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카소 7가지 중에서 마지막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7가지 피카소의 등대는 뭘까요? 저는 등대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으시죠? 네, 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만일에 없다면 꼭 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꿈이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꿈인 거죠. 그래서 등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면 등대는 목표잖아요.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등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표류를 하겠죠. 그죠? 꿈이 없으면은 표류를 하게 되겠죠. 저는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제 꿈은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처음 교사를 할 때는 82년도였어요. 그때는 사회에서도 유치원 교사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모 수준 그 정도 될까요? 요즘은 이제 유치원 교사 이렇게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그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지만 제가 처음 할 때는 유치원 교사 별로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뻐하고 좋아하고 이랬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고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는 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원장이 되어서 내 철학으로 유치원 한번 운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부모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장이 되어서 내 철학대로 내 철학에 맞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싶고 내 철학에 맞게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에 교사를 하다가 20년 후에 원장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년 만에. 자, 원장 연수를 가면 40일 넘게 합숙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죠. 40일 동안 그 아주 저명한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강의를 해주시고 그걸 이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더 넓게 크게 높게 보여질 때 내가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담임 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내가 교사 때는 못 보던 부분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더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 유치원 원장이었던 꿈을 이루게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 꿈은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대부분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 꿈을 또 생각해 보시는 거. 저는 부모들 다음으로 아이들 영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사교육센터를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에요. 대표님 어떠세요? 너무 잘하시고. 아니 대표님이 대표님 혹시 교육센터 내시게 되면 설립하시게 되면 저 거기 강사로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엄마 교육, 그 다음에 어머니들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 게 궁금해요, 저런 게 궁금해요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꼭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 아이들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걸 65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제가 엄마 교육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아이는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앞으로 저를 경험하지 않는 부모님, 저를 경험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책은 계속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꿈이고요. 앞으로 제 꿈을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는 아이들의 영혼의 발달이 저를 기쁘게 했고 또 그 아이들이 있기에 저를 꿈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야, 너무 네. 재미도 너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웃기신 게 아닌데 일부러 막 웃기려고 웃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고 네. 그게 왜 재밌었냐면 보니까 우리가 공감대가 너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혼나고 잔소리 듣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게 아름답게 말씀하세요. 그런가요? 뭔가 다소곳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이게 집중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가요. 제가 가장 맨 뒤에 있었지만 아마 요 앞에 계신 분보다 아마 제가 더 빨려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맨 앞에서 들었으면 아마 여기 따라 나왔을 거야. 그 정도로 이 몰입도가 네. 왜냐면 알게 모르게 이게 무서운 게 말이죠. 네. 저도 모르게 전 햇님 반 어린이가 돼 있어요. 네. 내가 딱 앉아서 아니 이제 그 하면서 느낌이 됐어요. 아니 이제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 어른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이들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는 게 네. 그러셨어요? 엊그제만 해도 뉴스에 보도 내용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장기간 동안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아동을 학대를 한 교사들이 또 이제 문제가 엊그제 또 그랬어요? 네, 그게 또 기사가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너무 대조되는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더 놀랬구나 우리 한 이국 구석으로는 씨가. 모든 교사분들이 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이제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모르셔서 누군가에게 교사를 처음 할 때 잘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다면 잘할 수 있죠. 저희도 교생 실습도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많이 배우는데요. 안내를 잘 받으면 잘할 수 아직까지 있죠. 그게 뭐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교사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 교육과를 다니고 교사가 돼서 나와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마스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항상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또 가셔서 강의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나를 자극을 주고 내가 배우고 내가 또 성장하고 내가 또 나를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훈련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특히 아이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네.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볼까? 이걸 해야 되는 그 거죠. 노하우가 그러니까 부족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이렇게 이상 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유치원에 계신 네.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저 힘쓰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신데 유아 교사들이신데요. 좀 이렇게 더 발전하실 수 있도록 힘 좀 두 분께서 아유, 저희가 뭐 바로 써주십시오. 저 정치로 아니, 가야 저기 되겠네 이거 맞아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아니 되겠네. 저 카메라의 힘으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아니, 그 이제- 생각까지 했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앞으로 내 자식이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네, 안심이 될까? 네. 그냥 내가 교육을 시킬까? 근데 그건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막-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떠오른 궁금한 건데 네.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 때는 좀 가난해서 네. 저는 하여튼 유치원 안 가고 되게 그게 좀 어릴 때 부러웠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그냥 잘 이렇게 컸어요. 네. 유치원 안 가는데도. 근데 지금은 뭐 열이 다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유치원은 반드시 100%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머니가 대신 집에서 잘 가르치는 게 이게 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네.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제 어떤 아이가 너무 네. 표정이 없는 거예요. 네. 유치원에 와서 항상 우울해요. 아이들도 우울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고 휴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2학기 때는 복직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다시 회사를 나가시는 나가시라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럴까요? 선생님 괜찮을까요? 이래서 걱정이 되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다시 복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복직을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아이가 활짝 폈어요. 아, 이거 그러면은 아이고. 집에서 교육을 어머니가 잘 어떻게 올바르게 못 시키셨던 거네? 이제 엄마에 따라서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아쉽습니다.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24시간을 함께 해주셔도 아이를 힘들게 하는 엄마가 계시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하루에 한 15분을 놀아주셔도 아이한테 정말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행복을 키워주시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부러웠고 네. 돈이 없어서 못 간 거고 가는 게 더 장점은 많았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다녔죠, 유치원?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유치원 네. 2년 다녔어요. 네. 네. 어. 6살, 7살. 근데 아니, 거기에서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유치원 시절은 거의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게 생일 파티를 해주잖아요. 네, 네. 아, 그건 무조건 그때- 해주죠, 유치원에서. 네. 그때는 몰라요. 근데 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아, 중요한 거네. 그거 하나만 갖고도. 네? 저 유치원에서 그 생일 파티 한 번만 해줘도. 별거 아닌 것 그거네. 같은데. 그거 딱 기억 남는 거예요. 네. 다른 거 기억 안, 뭐, 누구 때리고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아니, 그거 맞았던 기억이 나. 아, 맞았어요? 나는 울고. 네. 아이들이 생일을 맞으면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주인공이거든요. 아, 너무 크게 이게 기억에 남겠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수십 명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은 달에 생일자인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네. 네. 한 3명 정도 되면 네. 이 3명의 이름이 다 각각 자리마다 다 써 있어요. 네. 그 앞에 서서 딱 이제 이 꽃갈모자 쓰고 네. 모든 친구들한테 다 축하를 받는 거예요. 네. 노래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잘 성인 되신 컸잖아요. 데도 기억하시고. 네. 잘 컸어. 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여자친구한테 생일만큼은 잘 챙겨줘요. 다른 건 그게 몰라도 크게 있구나. 그때 그 기억을.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없어서 그런지 네. 저는 안 챙겨요. 까먹죠. 아니 나는 내 생일을 알아도 그냥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맞아. 어릴 때부터 내 생일은 뭐 이게 사람들이 별로 뭐 원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르네 확실히. 그러니까 네. 어릴 때 이게 참 중요한 경험이네요. 이게 유치원 네. 때가. 네. 이거 이제 딱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 이거는 그 유치원생,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는 분들 좀 이렇게 선생님처럼 대부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상냥하게 아주 좀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만 올라가면 안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참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유치원처럼 똑같이 유치원 그 가리키는 그런 마음하고 그런 말투랑 똑같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네. 그렇게 한다면 네. 더 참 이게 어른이 되기까지 더 바르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잘 자라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러니까 뭐 고학년까지는 아니고 1, 2학년. 아니 1, 2학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아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따뜻한 왜냐면 제가 지금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에 아는 얘기도 많이 있죠. 네. 근데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상냥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더 빠져들어서 더 막 고개 끄덕이면서 근데 저희가 유치원 그 교사들은요 네. 방학 기간에 재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재교육을 많이 받아요. 방학 기간에는 뭐 휴가로 다 노는 네.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교사들은 항상 이렇게 재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 교사교육센터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아니 계속 정말 저희한테 중학교, 주문하세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도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이게 참 재밌어지는 게 말이죠. 네. 대학생들도 교수님이 이렇게 어. 똑같이 대해주시고 자, 볼일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조교들 중대장부터 이하 모든 간부들 다 자 차렷 하세요. 자 말이 됩니까? 차렷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해도 저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네. 그거는 뭐 대학생이든 맞아. 성인이든 뭐 군대든 그거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선택하게끔 하는 거. 생각해요. 명령하지 말고 이거 해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교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모든 고혜성 씨 말이 교사님들이. 일리가 있는 게 어? 작년인가 실제로 그 조사 자료가 결과가 있어요. 직장인들 성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 색칠 공부 있죠. 네. 그 서점에서 파는 책 색칠 공부 책을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그 어린이들이 하는 걸 실제로 하고 이렇게 아니. 여가 시간을 보내는 성인들도 꽤 많습니다. 아니 너는 진짜 네. 그런 느낌을 지금 아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한 달이라도 선생님 그 유치원에 가서 좀 애들처럼 그렇게 좀 지내고 싶다. 우리도 좀 그런 바뀔 것 같아. 편안한 관심을 받고 싶은 오세요. 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고정관념이 애들만 가는 건데 네. 어른이 가는 유치원을 따로 하나 만드셔서 운영하시면 저는 갈 거예요. 가실 분 없으세요, 같이? 있잖아요. 어른을 위한 유치원을 하나 만드셔서 이참에 원장합시다. 다시 좀 돌아가서 제대로 배워서 다시 나와야 돼. 그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리고 확실한 건 지금 인성은 좋아질 것 같아요. 사람.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존댓말로 하죠. 네, 거의 그죠? 거의. 이제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하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초중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교수님도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하대하죠, 학생들. 100에 한두 명이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은 존댓말로 아이들을 대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아까 들었거든요. 네, 존댓말을 하면 네. 일단 감정 조절이 좀 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혜성이 일어나. 너 왜 떠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너 뭐야? 막 이러는 것보다는 고혜성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선생님. 이 다르죠. 똑같은 일어나라는 말인데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존댓말은 저희가 중요한 것 같다는 사용하고 생각이 상대방으로 있습니다. 하면 기가 죽지 않게 하는 아. 그런 것도 있고 상호 존중의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그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모든 초중고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익 광고를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기업 광고를 하시는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고를 이렇게 준비하실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만드셔서 계속 이렇게 내보내 주시면 잘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맞아, 몰라서 잘 아이들한테 못하실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두 분이 좀 힘써 주십시오. 아, 또 많이 좀 저희가 할 일이 힘을 써. 많네요. 계속 주문하시는데. 그래서 교육센터를 하여튼 빨리 제가 돈 모아가지고 네. 꼭 만들어 볼게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같이 하여튼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을 좀, 진짜 저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 왜냐면 제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를 또 많이 다니거든요. 네, 강의를 많이 다녀서 네. 정말 이 유치원의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실제로 생활할 때 필요한 거는 다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예, 이 중요한 거기서 협동심이라든지 아까 사회성,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이제 거기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이거를 초중고에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초중고에서는 다 입시 위주로 그냥 국영수 암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행복하게 빨리 살아야 이거를 되잖아요.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저 강희구 씨가 빨리 저 국회의원 되셔서 잘 자, 부탁드립니다. 법을 그렇게 빨리 만드세요. 아셨죠? 다시 태어날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네. 그리고 꼭 다음에 진짜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연은 정말 대기업 임원분들, 정치인들, 높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진짜 왜냐면 나이만 많다고 해서 뭐 이게 키만 크고 등치만 좋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진짜 아까 어린아이들이 더 밝고 따뜻하고 더 이렇게 도와주고 네. 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한테 배울 게 많은데 네, 그렇죠. 그게 어른이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울러서 강연. 이제 예.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 말고도 아까 그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마가 휴직을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휴직까지 하셨다. 네. 근데 아이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예비 엄마 아빠들도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아, 알아야 될 유치원은 참고로 어디에 지금 계시죠? 장소가? 저기는 경기도 광주 하은 유치원입니다. 광주? 네. 경기도 광주. 하은 하은 유치원. 유치원. 하은. 네. 하여튼 이거 서울에 계신 분은 좀 멀어도 이쪽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에 있는 분들도 아 나는 내 아이가 있으면 내가 서울에 있어도 네. 우리 선생님이 계신 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네. 너무 크게 있어요. 네. 서울에서도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 있죠? 네. 네. 실제로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정말 누가 중요해요. 가르치느냐가.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잠깐 사례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네, 네. 이제 아이들이 어느 날 신발 정리를 너무 잘해놓은 네. 거예요. 현관에.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발 정리를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해놔서 원장 선생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들,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 그래서 내일은 친구들에게 귤 하나씩 선물로 아, 주세요. 와. 이랬어요. 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어. 뻥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뻥이야. 부정적이야. 네네. 엄마가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 아이는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게 그렇지. 엄마가 예. 안 지킨 거야 아빠가. 그런 집에서. 경험이 있는 거죠. 뭐 사준다고 해도 안 사준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어. 그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는 꼭 지켜야 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도 견학을 갈 때는 항상 두 군데를 예약을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야외로 못 가니까요. 아. 야외 견학지 하나, 실내 야. 견학지 하나. 취소가 되더라도 네, 가능할 수 네. 있게. 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 아이가 비가 와도 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 그렇지 않으면 에이 비가 왔어. 에이 아, 비 오는 날 나쁜 날, 안 좋은 아이 날. 망했어 막 이렇게 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야. 견학지 두 군데를 우리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 소풍 그렇지, 날만 되면 학교 비가 이상하게 오니까 소풍, 오늘 소풍 취소해요. 어. 우리는 얼마나 슬퍼요 그게. 그래서 막 하늘을 원망했잖아. 맞아. 아유 꼭 오늘 비가 오고 그래. 하필이면 이놈의 세상 막. 요즘 세상까지 나와요 어린애가. 아, 진짜. 나는 그랬어. 그거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이렇게 또 생각난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아빠가 되시면 예. 이제 제한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놀이공원을 가자, 놀이동산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비 오니까 우리 안 가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 비가 오니까 놀이동산에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외할머니 댁에 갈까? 아니면 할머니 댁에 갈까? 두 군데 중에 네가 선택하면 그렇게 할게. 아니면은 뭐 A 마트에 갈까? B 마트, B 백화점에 갈까? 두 군데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하면 그 대신 그쪽에 가자. 이건 제한된 선택이거든요. 아, 이게 실제로 이런 걸 해주신 게 좋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네. 그 사촌 동생이 네. 지금 7살이에요. 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약속을 한 거는 이제 네. 주말에 에버랜드를 가자. 네, 네. 그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에이, 비가 오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오늘 놀지도 못해. 뭐 타지도 못해. 네.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꼬마 애가 롯데월드로 가. 엄마 거기 괜찮아. 애들이 더 똑똑하다니까 어른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경우를 보면은 네. 야 가끔은 아이들이 영특하구나. 네. 어른들보다 훨씬 깨어 있구나. 네. 그런 것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막 함부로 무시하면 안 가시면 돼. 절대 안 돼. 네. 네. 더 진짜 어른들이 못 보는 모르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단지 언어로 표현을 못할 뿐이죠. 맞아. 이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이거 말로만 잘 안 나오는 네. 것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연 내용 중에 또 기억이 남는 게 저는 딱 와서 박혔어요. 네.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비교하지 마라. 아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비교를 당했거든요, 제가. 누가 옆집 엄친아? 네, 엄마 다 친구 경험 아들? 있을 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엄마랑 친한 아들이 꼭 그래.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상처가 수없이 많이 네.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게 나중에 내 자식이 있더라도 얘한테는 절대 누구와 비교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더 훨씬 우리 딸이 훨씬 예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유아라도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양육에서 오느냐면 과잉보호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뭐든지 엄마가 다 해주는 아,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빠가 다 못하는구나. 해주시고 네. 생각까지도 다 해주시는 예. 거죠. 그런 아이거나 아니면은 비교당한 아이. 그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과잉보호와 비교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 자녀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자녀분들 다 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잘 컸는지 좀 궁금해서. 대학생. 왜냐면 엄청 잘 컸을 것 아니, 같아서. 원장으로서만 질문하십시오. 아니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유치원에 그 아이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천사같이 돼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네, 힘들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좀 집요해요. 그러니까 네, 교육자로서의 질문만 해주십시오. 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십시오. 내 아이들은 조금 다른가요? 교육자로서의 그 질문만 해요. 네네. 자녀분들은 지금 교육자의 길을 가십니까? 학생입니까? 아니 되게 잘 컸잖아요, 바르게. 네? 잘 컸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오늘 그냥 네. 강의한 내용만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속을 많이 새기는구나. 이게 엄마 속을 원래 그렇게들 새기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게 하여튼 뭐 지금까지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에서 하여튼 그 아이들 하여튼 훌륭하게 잘 키워주시고 하여튼 잘 이렇게 또 교육시켜 주셔서 하여튼 대신 제가 학부모를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어떻게 하여튼 아이들이 궁금한데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그로 원장님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